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테이블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이 아니라 기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 세팅하는 방법부터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목차에서 li 밑에다가 태그 집어넣을게요. li 랭크 하나 집어넣을 거고요. 베이직 코드 04라고 쓸 건데 뒤에다가 덧붙일게요. 뭐라고 하냐면 html setting.html. 자, html 두 번 들어가면 헷갈리나요? 그럼 세팅이라고 할게요. html 코드 세팅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자, 최초에 한번 세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뭐 하겠다? 확장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이 파일 만들어 주겠습니다. 복사해서 HTML 폴더 안에다가 new 파일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긴 하는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새로 만드셨더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진 요 목차 기준으로 오른 버튼 new 파일 집어넣고 만들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 use 데이터 수정된 거 modify m git 안에 연동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된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다가 데이터를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기본 내용하고 똑같아요. 느낌표. 자, 엔터 누르면 기본 HTML 코드가 뜨죠. 앞전에는 불필요한 코드 그냥 지운다고 얘기했었어요. 사실 불필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불필요한 코드가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코드들인데 당장 여러분들에게 헷갈리니까 지우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살릴 거고요. en ko kr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에다가 문서 이름 쓰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찾아서 일단 쓰고 나서 수정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밑에다가 우리는 파일 태그를 작성했었어요. css라고. 바디 밑에다가는 레이아웃 코드와 스크립트 코드를 만들었었죠. 이제 몇 번 하니까 조금 크게 거부감 없이 눈에 익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에러가 많아서 과감하게 지우고 안 했던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파비콘. 기억나시나요? 자, 파비콘은 딜테일하게 일일이 다 쓰면 되긴 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자, 여기다가 여기다 쓸게요. 스타일 위에다 쓸게요. 일부러. 아니, 타이틀 위에다 쓸게요. 헷갈리지 않게. 자, 단축키로 쓰겠습니다. 이미 기능으로 LINK 링크 기능을 쓸 건데 그 중에 대단히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 중에 파비콘 콜론
파비콘이라고 쓰고 보시면 이런 코드입니다 라고 열심히 나와 있죠. 탭 누르시면 뜹니다. 자, 이번에 다 똑같이 통일해서 그냥 png 파일로 가져올게요. 그러니 ICO가 아니라 png라고 바꾸시고 타입에서도 이미지를 png라고 쓰시면 돼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수정했고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부분 끝나는 거 요거 어디로 뺑 날리신 분들 많으시던데 살려주세요. 네, 없어지면 안됩니다. 꺽쇠 꺽쇠 이제 많이 눈에 익어서 요건 찾기 쉬우실 거예요. 만약 이거 안 썼다 그럼 여기 대놓고 색깔이 달라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자, 그 다음 밑에 줄 링크 이번엔 터치 똑같이 키보드 탭 누르시면 나옵니다. 링크랑 어페이스랑 네? 링크랑 HR이 아 여기 써있는 링크는요 이건 태그명이고요 href 얘는 속성이에요. 그 차이?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무슨 속성을 말하는 거냐? 이미지 요건 파비콘 이미지잖아요. 또는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경로 위치를 찾는 속성이에요. 링크 태그랑 href 속성은 전혀 다른 아이죠. 전혀 다르죠. 자,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자, 나 연결할 거야. 그거에 대한 개념은 자, 그것에 대한 개념은 아이콘이야. 파비콘이야. 그리고 자, 그것에 대한 연결할 이미지의 주소는 현재 문서 기준으로 예를 들어 그냥 저기 써있는 대로 파비콘.png 문서야. 그것에 대한 형태는 이미지이고 그리고 확장자명은 png야. 이거잖아요. 한글 그대로 해석했어요. 이거죠. 릴리즈 쇼컷 아이콘이나 애플 터치 아이콘 개념. 그 다음에 뭔가 연결할 건데 여기 있는 주소의 데이터를 연결할 거야. href.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이 아이의 타입 형태는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 속성은 png 파일이야. 왜냐면 여기 png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좀 되셨나요? 바꿔 얘기하면 왜 저렇게 써야 돼요? 반대로 질문할게요. 자, 링크 태그로 파비콘을 불러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 링크 태그로 불러온다라는 개념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미지 어떻게 연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링크 태그 자체에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문법이 안 맞잖아요. 속성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여기다 파일이라고? 렐 파일? 아쉽게도 이렇게 써있는 문법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자, 렐 파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간 이 연결할 파일 이름이 속성명이 href예요. 그 이름이 href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왜 href예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제작하신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제가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릴리즈. 형식. 테이블 릴리즈? 여기선 풀어주다. 어떤 내용으로 풀어줄 것인가? 약간 이런 느낌? 어떤 형식으로 넘겨줄 건가요? 예약사항을 다른 곳으로 넘겨줄 때.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모든 것들을 100%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REL이라고 하는 단어로 검색해도 나올라나요? 뭔가 나오긴 하네요. 네. 관계대명사. 뭐 이런 걸로 해석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청한 내용 보면 만든 요 setting.html 요 HTML 문서를 기준으로 같은 위치에 파비콘.png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자리에 파비콘 png를 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난 여기 HTML만 담을 거고요. 말고 다른 데 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뭐 하시면 돼요? 경로 주소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이미지는 img라고 많이 쓰거든요. imag라는 이름보다는. 자, img라는 디렉토리 안에 담으셔도 되고요. 파비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index.html과 함께 그 옆에 그냥 바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dex.html이 존재하는 이 바깥에다가 같이 저장하는 편입니다. 파비콘.png의 위치는 작성하고 있는 문서 setting.html 문서에 바로 점// 상위 한 단계 위에 있는 파일의 경로가 되겠죠.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만들어 두셔야죠. 인터넷에 있는 것 임시로 찾아 넣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사용하시든 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시든 또는 다른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png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정형적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만들겠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 할 건데요. 파비콘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게 만드시면 무거우니까 필요 없겠죠. 실제로 보이는 거 해봐야 웹페이지에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크기를 똑같은 크기로 많이 만드는데 뭐 전형적인 타입이 12 곱하기 12, 24, 아이고 24 곱하기 24 픽셀입니다. 단위 36 곱하기 36, 60 곱하기 60, 64 곱하기 60 지울게요. 그냥 헷갈릴 테니까 64 곱하기 64, 128 곱하기 128, 256 곱하기 256. 대략 무슨 뜻인지 알겠죠? 두 배씩 늘어나면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애플 기기나 이런 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만들면 정말 선명히 아이콘이 들어가는데 굳이 저는 이 파비콘에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아이콘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64에 64나 128에 128 정도만 하셔서 집어넣으셔도 충분합니다. 만들어 놓았던 제 아이콘 만들어 집어넣었던 이미지가 깨지는데요.
그 이미지를 단순하게 만드세요. 반대로 256에 256짜리 고퀄리티로 만들어 보셔야 표현해 주는 게 한계가 있다면 어차피 깨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웹 기준으로 64, 64짜리 픽셀을 하나 만들어서 70이에요. RGB고 만드신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하는 아이콘을 만드시는 거죠. 저 같으면 뭐 X 같은 걸 만들겠죠. 제 로고 같은 걸 쓴다면.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넣고 쓱. 자, 괜히 이렇게 넣을게요. 자, 배경을 투명하게 하려고 하신다면 투명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배경 투명하게 할 생각이 사실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박스에 맞춰서 제가 쓰려는 컬러는 컬러 기준으로 이미지 틀을 잘라서 지웠어요. 흰색으로 저장하면 JPG로 저장하면 흰색으로 저장이 되고요. PNG로 저장하면 투명하게 저장이 되겠죠. 사실은. 자,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익스포트. 왜냐면 PNG로 저장할 건데 PNG는 일러스트로 다시 불러와 봐야 뭐하니까 수정 불가능한 파일이니까.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JPG가 아니라 나는 PNG 파일로 아트보드 기준으로 그대로 저장하겠다. 어디에? 내가 쓰려고 하는 경로에. 자, 파일 이름 뭐예요? 네, favicon.png 맞죠? 자, 내보내기. 해상도 올리셔도 되고요. 그냥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배경 투명하게 만들 거냐, 트랜스페어런트 흰색으로 바꿀 거냐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투명하게 해놓고 오케이. 투명하면 용량이 더 먹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해당하는 경로에 파비콘 들어왔죠?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자, 01이 아니라 favicon.png로 수정했습니다. 그럼 서버에 들어가 있는 파일은 제대로 들어갔을까? 들어갔나요? 들어왔죠?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초반에 파비콘 세팅 해보신 적이 있죠? 그게 이거예요. 자, 처음에 해보셨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되게 당황하시고 해석이 안 되시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HTML을 조금 보셨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됐는지는 이제 보일 거예요. 그죠? 자, 해석을 해놨고요. 문제 없이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이 문서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사이트 이름,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겠죠. 일단 우리는 웹 기초니까 웹 기초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한 줄만 잠깐 설명하고 일단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 한 줄을 해석을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엑스라는 요 글자를 빼면 UA 컴포터블이라는 요 뜻이 뭐냐면 이건 표준이란 뜻이에요. 표준 방식. X가 들어갔다면 X의 표준이란 얘기니까 뭐예요? 비표준이 되는 거죠.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 HTTP 웹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자, 비표준인 경우에는 쉽게 말하자면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비표준이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비표준 브라우저 뭐가 있을까요? 네, 익스플로러요. 사파리는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파리 표준일까요? 아닐까요? 크롬은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기타 등등.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표준입니다. 다 표준이에요. 표준의 가이드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만 비표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 컨텐트 내용 중에 IE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 I가 얘를 뭐 해라? 엣지. 엣지가 뭘까요? 가장자리. 그렇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익스플로러의 엣지 브라우저 말하는 거구나. 이거 아니에요. 엣지 브라우저도 표준이에요. 말고 말 그대로 가장자리 브라우저의 마지막 버전. 익스플로러의 가장 마지막 버전이 뭐예요? 익스플로러죠 지금. 윈도우 10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버전이 깔려 있겠죠. 뭐라고 써있나요? 11이라 써있죠. 정말 11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좀 와볼래? 자, 이제 바꾸라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의 정보에 딱 보시면 윈도우 10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원래 여기 11이라고 써있어요. 정보에 나와 있는데 안 보이네. 옛날에 다 나왔는데. 어쨌든 아까 보시면 11이라고 써있었죠. 익스플로러 가장 마지막 버전 11버전이에요. 엣지라고 써있으면 11버전으로 동작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익스플로러 구동을 하긴 했는데 이 아이를 마지막 버전이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 돌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다가 원하는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플로러 버전을 9버전으로 9 버전으로 돌리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끊어졌나? 떴죠? 자, F12번 눌렀어요. 똑같이. 몇으로 나와요? 9랑 어떠죠? 왜냐? 9, 9 버전으로 띄우라고 해놨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익스플로러 10버전으로 띄우겠죠. 자,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10버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가장 마지막 버전 몇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버전으로 띄워라. 11버전이 마지막 버전이니까. 만약에 내 컴퓨터에 깔려있는 아이가 9버전이 아니면 10버전이 가장 마지막이다. 그럼 10버전이 가장 마지막으로 뜨는 거예요. 네. 그 이상 없으니까. 자, 왜 굳이 이걸 할까요? 왜? 응? 광현님 뭐라고요? 네, 광현님이 맞죠. 말씀이 정답. 버전마다요, 코딩 기법이 다 달라요. 익스플로러는. 단순하게 가로값이라고 하는 값을 원할 때 익스플로러는 6, 7, 8, 9, 10, 11 6개잖아요. 그럼 6개만 쓰면 되겠지가 아니라 한 30몇 개를 써야 돼요. 그래야 가로값을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저도 몰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익스플로러를 많은 사람들 제발 버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특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익스플로러가 원체 친숙하니까 다른 걸 안 띄우잖아요. 크롬 안 띄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제발 익스플로러 안 띄우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개발해 보시면서 코딩 하시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팁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가끔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떠 있는 코드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거 쓰는 거 아닙니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크롬이 비표준은 아닌데 크롬 버전에 맞춰가지고 1대1 비율을 맞춰서 대응하게 해주세요. 기능을 똑같이 걸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왜 못 쓰냐면 크롬에서 소송 걸었어요. 너네 왜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은 걸 마음대로 써. 그래서 이거는 안 쓰는 코드입니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른 거 떠나서 뷰폴트 화면에 보이는 영역을 정리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컨텐트 어떤 내용을 정리할 거냐, 가로값을 기기값이 가지고 있는 이 가로값에 맞춰서 화면을 띄우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 스케일 크기는 1.0, 내가 코딩한 것과 보이는 크기를 1대1 비율로 정하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왜 정의하냐면 내가 코딩을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예를 들어 한 1600픽셀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근데 스마트폰 요만한 거에 만들어 놓고 싶어요. 여기는 한 400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600픽셀짜리가 이렇게 이미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1600짜리가 딱 들어가는 순간 잘리겠죠? 추천해요. 요만큼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4분의 1밖에. 그거를 알아서 자동으로 1600 크기에 맞게 이렇게 축소를 해줘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안 쓰면 돼요. 기본 내장되어 있는 메타 태그 중에 뷰포트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축소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안 쓰면 그렇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니셜 스케일 기본적인 비율. 기본적인 비율. 이니셜이 뭐예요? 처음의, 최초의,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기본 크기 비율을 몇으로 하겠다. 그 화면에 떠 있는 상태를 이 라인이 없잖아요. 이 라인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00짜리가 여기 400짜리 비율에 축소돼가지고 1600 그대로 다 보이게 만들어.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잘 나오는데 근데 왜 이렇게 글씨가 쪼만해 하는 게 이거 안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쓰면. 근데 요즘에는 반응형 웹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이트를 띄우면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죄송. 자, 보이시나요 이거? 글씨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통째로 그냥 축소가 되죠. 이게 안 쓴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 없으면 다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닌가. 터치 어떻게 할 거예요? 글씨 어떻게 읽을 거예요? 아무도 못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확대를 해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반응 웹페이지들을.
있나 모르겠는데 잠시 이거. 자, 그러면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들어온 거니까. 줄이면 어떻게 돼요? 화면 레이아웃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도 타블렛에서도 PC에서도 문제없이 다 보이죠? 어디 밑에 뭐 잘린 거 있나요? 없죠? 근데 얘는 보세요. 잘렸죠? 이렇게 된다고요. 반응형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반응형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F12 딱 눌러서 개발자 코드를 딱 띄워서 여기 버튼 두 개 있잖아요. 토글 디바이스 툴바 기기 환경으로 바꿔서 봐야 돼요. 이거 눌러서 그래야지 모토로라인지 뭐 갤럭시인지 픽셀인지 기계도 바꿀 수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기본적으로 크기 값 재서 보여주는 형태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다 나오죠. 그걸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요 아이예요. 자, 그럼 이게 결과는 뭐냐? 결론은 반응형 코드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요. 반응형이 되게 해주세요. 자, 숨어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니셜 스케일이 있고요. 컴마 유저 스케일러블 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유저 스케일러블은 뭐냐면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크기를 스케일을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NO 해버리면 뭐네? NO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까 보셨던 이런 화면을 내가 임의대로 축소하고 확대하고 하는 기능을 못해요. 앞만 확대를 해도 이 비율 그대로 딱 유지하고 끝인 거죠.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이미지 크게 보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확대하잖아요. 안 먹는 거예요. 그 기능이. 근데 내가 이거를 yes 딱 쓰면은 되는 거죠. 확대 축소가. yes 쓰면 돼요. 하나 더. 미니멈 스케일러블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미니멈 스케일러블. N 빠졌네. 네, 작게 했을 때 가장 최소로 확대 축소해서 얼마까지 줄일 수 있냐. 손가락으로 내가 전체를 보고 싶어요. 이미지 갑자기 크게 떴어요. 왜 이렇게 커? 줄이는 거야, 손가락으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니? 원래 보여주는 이미지에는. 그러면 1.0 하면은 원래 보이는 이미지 그대로니까 축소가 안 되겠죠. 축소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0.5 하면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손가락으로 줄일 수 있는 크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확대하는 것도 제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맥시멈 스케일러블이라고 해가지고 3.0 이렇게 해버리면 3배까지는 확대가 가능한 거예요. 확대 크게 하는 거. 근데 이걸 내가 1.0 걸어버리면 어때요? 앞만 해도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게 풀 코드예요. 전체 다 쓰면. 근데 왜 이거를 실제 여기서는 이만큼이 다 빠져 있느냐? 애플 때문이에요. 애플 기기는 유저 스케일러블, 미니멈 스케일러블, 맥시멈 스케일러블이 안 먹어요. 애초에 그냥 사용자가 크기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축소하고 확대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다 되게끔 해놨어요. 암만 이걸 제한을 걸어도 풀려져서 다 되게 돼 있어요. 애플 기기는. 안드로이드만 먹어요, 이게. 그래서 필요 없다. 에이,
하고 없는 거예요. 가끔 저렇게 코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메타 태그 두 개 설명드렸고, 위에 있는 메타 뭔지 아시죠? 인코딩 방식. 대한민국은 자, 한국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리어는 전 세계 표준 방식 중에서 어느 걸 따르고 있느냐? UTF-8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UTF-8 방식에는 전 세계 영어, 프랑스, 등등등등, 코리아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용으로 쓰는 코드를 코드 방식 해서 유니 코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UTF-8 방식 중에 하나는 모든 게 UTF-8이냐? 그렇지 않아요. UTF-16이라는 것도 있고요. UTF-32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기준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어 같은 경우는 이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6이라고. 뭐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UTF-8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건 찾아보시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 메타 태그입니다. 빠진 것들이 되게 많겠죠. 메타 태그는 수십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GitHub 할 때 설명드렸던 메타 네임 디스크립션,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 네임 키워드.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아이예요. 물론 뭐 많이 쓰는 것 중에는 메타 네임 이건가? 얻어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수십 개 돼요. 찾아보십시오.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사이트, 지금 이 사이트는 정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웹 표준 또는 웹 기초를 공부 뭐 이런 식으로 HTML을 익혀보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거고요. 키워드는 말 그대로 단어예요. 저 써있는 웹 표준이라고 그대로 써도 되겠지만 말 그대로 단어 위주로 웹, HTML, CSS, JS, 베이직 이런 식으로. ER이 아니라 OR이래요. 영어 짧아서 항상 큰일이에요. 사용자야, 사용자. 누가 썼니? 그럼 뭐 제가 쓰면 시도가 썼어요. 제작자, 제작 회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콘텐츠로 썼네. 아직 여러분들은 익스플로러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슬프게도. 물론 2021년 7월 17일인가 7월 18일인가 요 날짜 기준으로 이제 익스플로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건 미국의 얘기고요. 미국. 대한민국은요, 이 익스플로러가 전체 비율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사이트를 딱 띄우면 제일 먼저 뜨는 게 뭐냐면 익스플로러 띄우면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은 여기 뭐라 떴어요? 아까 보신 거? 크롬 브라우저, 크로미움 엣지로 사용하세요 라고 뜨잖아요. 이걸로 쓰라고. 그만큼 굉장히 지금 사용률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발 이걸로 쓰시라고. 근데 그게 바뀔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아직 뭐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의 검색을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구글에 트렌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웹 트렌드라고. 여기서 있죠? trend.google.com. 자, 여기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검색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관심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프로그램 용어들, 뭐 언어들 이런 것들도 많이 검색을 하는데 여기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검색해 볼게요. 하나 더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하죠. 뭐, 한글로. 자, 대한민국 관심도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예요? 아직도 어마어마하죠. 단순 검색용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자, 이거를 영어로 검색해 볼까요? 자, 인터넷 익스플로 이건가? 네. 자, 똑같이 한글로 검색했지만 그렇다고 또 낮진 않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전 세계 되게 높아 보이죠? 미국 가보자. 아니다, 그냥 크롬하고 비교를 하자. 이게 제일 빠르겠죠. 크롬, 익스플로러. 자,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이게 제일 비교하기 편하니까. 극명한 차이를 이루죠. 전 세계는. 자, 대한민국으로 바꿔볼게요. 대한민국.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자, 띡.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왜 크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게요? 얘네가 줄어드는 순간 비율을 보시면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익스플로러가. 익스플로러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비율 9%예요, 9% 심지어. 거의 10%에 가까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 전 세계 놓고 비교해보면 아직까지 외국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차지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차이를 잘 보시면 대한민국은 익스플로러가 가다가 보면 틱하고 틱하고 튀어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외국은 그냥 쭉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외국은 이미 익스플로러는 그냥 사장되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튀어올 준비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다가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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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무슨 인공호흡 달아가지고 살리려고 막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익스플로러에 대한 조짐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지금 집어놔서 그렇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 딱 집잖아요. 그러면 익스플로러는 그 비율이 얼마 되냐?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면 사실은 뭐예요? 몇 프로예요? 3%죠.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버릴 수 없습니다. 익스플로러. 대놓고 말하는 7월 18일 이후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 기능을 달아줄 겁니다. 여기다가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뭘 했었냐면 조건 부 주석이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조건부 주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요 아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익스플로러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 코드도 사라지듯이 지금 제가 써놓은 여섯 번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조건부 주석도 같이 사라져도 되는 아이예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살아 있어야 되는 아이죠. 자, 조건부 주석은 말 그대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일치하면 동작하는 거고요. 자, 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석으로 처리돼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조건부 주석입니다. 자, 여러가지 조건부 주석이 있지만 저는 온리 익스플로러에 관련된 것만 하겠습니다. 그것도 버전마다 다 안 하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로 그냥 쓸게요. cc:/IE라고 쓰겠습니다. 엔터. 자, 그럼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석입니다. 여기 뭐라 써놨냐면 if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죠? 만약에 죄송해요. 그럼 익스플로러 뭡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익스플로러라면 뭐 해라? 여기 지금 커서 있는 요 자리의 기능을 수행해라. 그리고 and if 당신이 이 안에 기능을 다 수행했다면 이제 이 조건에 관련된 걸 and 끝내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요 자리를 요즘에는 그 모더나이즈라고 하는 아이를 많이 쓰거든요. 모더나이즈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사이트 주소 이름 자체가 모더나이즈예요. 이거 아니에요. 모더나이즈.com 아니에요. 떴길래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자, 주소가 모더나이 지즈인데 이거 아닌데 한글로 쓸까? 모더나이즈 아 지금 모든 걸 다 여기 있다. 모더나이저 여기 써있는 요 로고 있죠? 요거 모더나이 GR이군요. 주소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클릭했는데 사실 사이트 주소가 모더나이 GR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요거예요. 이 아이를 들어와서 사용을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버전들을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제가 써본 결과 생각보다 저는 좀 써먹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당장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쉽기는 한데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게 많아서 약간 구형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이건 메모해 놓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다른 걸로 갈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GitHub에서 HTML5 shiv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사실 저 모더나이저 안에 이 기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뽑을 수 있어서 저는 이걸 합니다. 자, 그럼 검색하시면 첫 번째 라인도 그거고요. 얘도 그거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겁니다. 같은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클릭하시면 github.com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자, GitHub으로 이 개발자가 친절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픈소스. 우리가 오픈소스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받아올 거예요. 자, 다운받아 올 건데
그대로 받아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안 보이네요. 자, 근데 저는 요거 그냥 쓸게요. 여기. 컴퓨터로 다운받아 쓸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웹상에서 이 GitHub랑 연동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if lti9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lt가 뭐냐면 작은 이라는 뜻이에요. rarer than 6789 버전까지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요것만 복사해서 그냥 코드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src 자리에다가 요게 요렇게 해서 못 찾아요. 경로 붙여주세요. 안 붙여도 돼요. 서버로 돌리면 알아서 HTTP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그냥 실행하시는 분들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를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이트에서 스크롤 아래로 쭈루룩 내리시면 네, 있죠? 자, 요게 뭐 한 거냐면 HTML5의 코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최신 버전 2014년 HTML5가 웹 표준으로 제정됐죠? 4월달에 제정됐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 다 웹 표준 아닌가요? 웹 표준이 아닌 브라우저가 있죠. 쟨 몰라요. 쟨 익스플로러, 쟤는 HTML5 코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코드를 딱 집어넣잖아요. 저거 뭐야? 나 뭔지 모르는 거니까 결과 안 띄워줄래. 이래버려요. 안 나와요, 화면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자, 얼주가예요. 이게 뭐예요? 어, 너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쵸? 끝에는 아. 자, 여튼. 근데 이 단어를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얼주가? 얼굴에 죽방 나요, 새? 아니, 말을 잘못했다. 얼굴에 때려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음,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막 난리 나네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얘기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코드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익스플로러만 제한을 두겠죠. 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또 뭐 검색할 거냐면 여기다가 CSS PIE 파이 CSS3라고 검색할까요? 정확하게. 자, 이거 아직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요거예요. 자, css3py.com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도 보면 익스플로러 6버전부터 9버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0버전부터 11버전까지는 그래도 표준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들이 다 먹고 있어요.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하지만 그 이전의 버전들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CSS라고 3 이것도 표준인데 완전한 표준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기능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짝 레디우스를 준다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준다던가 이런 기능이 안 먹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약간만 건드리면 되는 건데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사이트의 기능이에요. 여기 다운로드 가시면 버전 있죠? 얘는 CDN이 없어요. 아쉽게도. CDN이 뭐냐면 아까처럼 링크로 다운받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기능을 CDN이라고 그래요. 대신 조건이 있겠죠.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하지만 속도는 더 빠릅니다. 이게 인터넷이 되면.
자, 얘는 그냥 직접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내 컴퓨터 서버에 깔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다 넣느냐? 당연히 압축 풀어서 당연히 압축을 푼 다음에 자,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일게요. 자, 저는 이거 PIE라고 쓰겠습니다. 뭐 CSS 파일로 쓰셔도 돼요. 자, 늘 얘기하자면 띄어쓰기 없어요. 요거를 경로에서 일부러 저는 폴더를 익스플로러를 위한 폴더로 따로 만들어줘요. 이런 기능들을 담기 위한.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 IE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IE라는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쓱 담아줍니다. 드래그해서. 됐죠? 자, 하신 다음에 폴더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Reveal in File Explorer라고 있죠? 누르시면 열립니다.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IE 폴더 디렉토리 안에다가 자, 그럼 이 안에 보시면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보시면 뭐 PHP도 있는데 우린 PHP 쓸 거 아니니까 일단 그렇고 여기 JS라고 있죠? 두 개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가 우리가 쓸 파일이에요. JS라고 써있는 이게. 자, 사실 이 파일과 이 파일 두 개는 같은 파일입니다. 두 개는 같은 파일이에요. 그럼 왜 두 개가 있느냐?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PIE, EI는 원 용량. 이건 압축 줄인 거. 이 차이예요. 자, 바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줄였는데, 자, 이게 안 줄인 거네? 반대네요. PIE가 줄인 거고, 이게 안 줄인 거네요. 반대네요. 죄송하게. 잘못 말했어요, 제가. 자, 지금 보시면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라인들이 다 조금 쓰고, 조금 쓰고, 조금 쓰고, 다 줄 바꿔 있죠? 사람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게 가독성 있게 만들어라. 이 얘기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 줄바꿈 이 차이가 사실 뭐냐면 화이트 스페이스 의미 없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걸 줄인 아이가 이거예요. 똑같은 코드예요. 100%. 근데 사람이 인지할 수 없죠. 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JS를 불러오는 방법은 자, 위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를 쓸 거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src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라는 뜻의 약자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익스플로러 안에 들어있는 CSS 파일하고 저는 폴더 이름 바꿨죠. 여러분이 다룰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누구? pie.js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경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 일부러 그냥 하나하나 찾아서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만드신 아이는 익스플로러를 위한 아이이기 때문에 안으로 집어넣어 주셔야겠죠. 자, 코드 이거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은요. 해당하는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윈도우의 경우는 Alt, 맥은 아마 옵션일 겁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 방향키 움직이시면 해당하는 라인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구분합니다. 100% 구분합니다.